평서문에 있는 두와 질문형에 있는 두가 다른 건지 왜 다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두하이 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함다면 한다입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동안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해보다가 제 인생에서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군대를 조금 빨리 갔다 온 편인데 20살 7월에 갔거든요. 그리고 22살 7월 달에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23살에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는데, 이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계기는 근데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당시에는 계속 쭉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몇 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영어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전역을 하고 나서 나가게 되면 해외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때 당시에 알고 있던 해외에 가는 방법은 여행 아니면 이제 유학 이런 거였는데, 유학이라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유학 미국 같은 데 가면은 2년씩 4년씩 있어야 된다고 하고, 실패해서 돌아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막 이랬기 때문에 2년 4년을 다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외에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좀 깊이 있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뭔가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때여서, 지금은 거기가 여행사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카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 어학원도 알아보게 되고, 이제 지역도 알아보게 돼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호주 뭐 비자, 지금도 비쌀 것 같은데 비자 지원하고 신체 검사 이런 걸 받은 다음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는데,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그 대부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주 딱 정해져 16주였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기간은 이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돈도 벌고, 이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일해서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들 채우시는데, 저가 갈 때쯤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형님들이나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게 될 때쯤 형님들이 만나면 하는 말씀이, 야, 내가 다시 온다고 하면 난 돈을 벌지 않고 영어 공부를 계속 쭉 했을 것 같아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제가 대부분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최소한 대여섯 명 형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 중에는, 야, 내가 1년 2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2천만 원 모았어, 3천만 원 모았어,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근데 그런 분들도 갈 때는 내가 언제 또 해외 생활을 해보겠어, 영어를 그냥 쭉 많이 쓰는 일을 해볼 걸, 일하다 보면 영어 쓸 일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어 공부하고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한데, 지금 다시 갔으면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 어떤 걸 목표로 하고, 꼭 수료증 뭐 학업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뭐 내가 호주에 갔으니까 호주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 뭐 호주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겠다, 뭐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정해놓고 만난다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산을 다니는 목표를 세운다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리고 뭔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없이 가서 그냥 사는 게 경험이지 라고 되게 막연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이제 뭐 호주 친구들을 만날 기회는 많이 없었고, 일본 친구들, 대만 친구들, 홍콩 친구들, 뭐 그리고 남미 친구들,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1년 중에 시기에 따라서 특정 나라의 친구들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주류적으로 많이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뭐 어학원 다니면 하는 게 보통 뭐 학교 끝나고 놀러 다니고 쇼핑몰 가고 뭐 파티라는 걸 많이 해요. 금요일 토요일날. 그러면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박스 와인이라고 해서 요리할 때 쓰는 와인 같은 거를 대량으로 질이 좋지 않은 거를 파는데, 그런 거를 이제 술 마시면서 놀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 한국 형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당구 치러 많이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그러면서 호주 생활을 많이 채웠어요. 근데 제가 앞에 빼먹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호주를 가기 전에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어릴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 미국에 한 아버지가 이제 주재원으로 해서 미국에 한 3년 정도 살다 왔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이제 가족분들도 영어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미국 가구들이 다 미국 거고 막 영어도 윈도우로 깔려 컴퓨터도 윈도우가 영어로 깔려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좀 친했기 때문에 쟤도 영어 잘하는데 나도 뭐 할 수 있겠지 뭐 약간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호주를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말을 통하고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 제가 문법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약간 실전형 이런 거여서 전혀 말도 못하고 막 이래서 좀 불안해서 종로에 있는 이제 YBM을 한 달 끊어서 가기 전에 그래도 조금은 공부하고 가야지 하고 준비랍시고 YBM을 한 달 다녔는데 그때 조금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영어에 대한 기본 틀은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도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문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냥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평서문에 있는 두와 질문형에 있는 두가 다른 건지 왜 다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두하이 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반복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이제 연습이죠. 거기서 질문할 때는 do you like, do you 뭐 하고 I like, I do 뭐 이런 걸 쓰면서 일반형하고 이제 조동사의 두가 다른 거구나 이런 거를 그때 깨우치면서 뭐야 심플하네 질문할 때는 그냥 두로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를 깨우쳤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감이 좀 붙어서 이제 한 달 다녔던 게 그때 좀 약간 신의 한 수 같은 거였는데 그런 기본 틀만 배우고 이제 호주 도착해서 단어 같은 거야 쓰면서 이제 좀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주에서는 또 미국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도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권 영어를 많이 쓰니까 미국식 영어를 많이 쓰니까 단어를 많이 쓰니까 호주에서는 또 안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트래시캔, 러비시캔 뭐 이런 거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좀 배우면서 생활하는 영어가 느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학위라든지 뭔가 전문 공부 막 이런 거에 대한 성과는 없었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은 좀 재미있고 그게 나중에 떠날 때는 제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호주 생활을 했고 약간 지금도 누군가가 뭐 20대 초반이고 이제 해외를 갈 기회가 있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주저없이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가야 된다. 가서 뭘 얻을 건지 내가 뭐 영어에 지금으로 치면 뭐 토익에 700점은 받고 오겠다 800점 받고 오겠다 뭐 토플의 점수를 받고 오겠다라든지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쓰겠다 뭐 이런 목표는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호주를 지금 다시 가게 된다면 그냥 술 마시고 뭐 허송세월 보내고 이런 거 말고 이제 호주에서만 할 수 있는 뭐 등산을 몇 군데 이상 가겠다 이런 거라든지 뭐 호주에서 뭐 브이로그를 찍겠다라든지 그 시간을 남길 수 있는 아니면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하고 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서 뭐 인종차별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엔 더 심했을 거고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지금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과일 던지고 계란 던지고 이런 게 되게 흔할 때여서 그 어학원 같은 데서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막 아파트 같은 데서 아시안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정말 계란 같은 거 날라올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있던 데가 그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건 좀 지역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거기가 원래 좀 그래 막 이렇게 말을 들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골드코스트가 호주 안에서도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제주도라든지 이제 오키나와 같은 느낌의 곳이어서 이게 뭐 지역이나 이런 걸 비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조금 원격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폭력적인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고등학생들도 뭐 관광객이라든지 그냥 외국 특히 아시아 사람들하고 이제 인종차별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경험한 거로는 막 한 10대 8명 정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저희 일행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시비를 붙여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친구가 누구한테 맞고 왔는데 그거 너네지 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막
싸움이 나고 저희가 막 편의점으로 대피를 했는데 편의점 창문도 부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경찰까지 왔는데 경찰 올 때는 다 도망가고, 그리고 경찰이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조사 같은 걸 하면 뭐 이런 일은 흔해, 그냥 너네가 뭐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랬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궁금하긴 한데 아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도 인종차별이 좀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때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막 무슨 학문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뭐 호주 사람들이 뭘 먹고, 호주에서는 언제 뭘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뭐 바베큐 어떻게 하고, 마트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만 쭉 살았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처음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뭔가 큰 자신감을 줬고, 문화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큰 틀의 느낌을 줬던 첫 이제 경험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호주, 미국도 가고, 뭐 스페인도 가고, 지금은 일본에 와서 살고 있긴 하지만, 뭐 그게 되게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도 호주 제가 2010년도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 왔는데, 2009년인가? 2009년 3월에 가서 한 10월 겨울에 왔던 것 같네요. 근데 그 당시에도 호주를 떠날 때 다시 오고 싶다라는 여행으로도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5년, 16년이 지났는데 다시 못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와이프의 친한 친구가 이제 호주 사람하고 결혼해서 호주를 언젠가 가겠지, 뭐 언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막상 또 상황이 시간과 돈과 여유가 주어지면 안 가봤던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 갔던 데를 또 가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한 15년, 16년 됐는데 호주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살았던 골드코스트랑 브리즈번 이런 데도 한번 다시 가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당시에 호주 말이 너무 안 들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보면 내가 영어를 못할 때여서 호주 이거 악센트를 못 알아들었나 생각하고 가끔 얘기해보면 지금도 듣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확실히 미국 영어가 좀 더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들리고 잘 이해가 되는데 호주 영어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호주라든지 어디라도 좋으니까, 요새는 또 호주가 가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2, 3년 전에 만났던 동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막 호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막 비자 떨어지거나 비자에 뭐 밀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뽑는 사람 쿼터를 또 제한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가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뭔가 해외 경험을 20대 초반이고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워킹홀리데이 를 활용하시는 걸 많이 좀 추천드려요. 호주라든지 캐나다, 지금 캐나다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고, 캐나다, 일본도 괜찮은데 일본은 영어가 아니고 일본어여서 혹시 일본어에 관심이 많거나 일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본 워킹홀리데이도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예전같이 뭔가 막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이제 다 나와서 취직하고 막 이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혹시 제가 책임져 드릴 수는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쓰면서 다 갈 수 있는 나라를 가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 돈을 받고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 호주에 있을 때만 해도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농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아마 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카페 가서 영어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고 서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할 수 있으면, 워킹홀리데이를 제공하는 나라들, 교류가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들 다니면서 몇 년 살아보는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터닝 포인트였고, 그때 좋은 형님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때의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해외에 관심 많고 선진국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막 2년씩 4년씩 가서 한 번에 살다 와라 이렇게 했을 때는 선뜻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호주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또 가고 있던 시기였고 해서 저도 용기 내서 갈 수 있었던 거였고, 꼭 학업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라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되게 많은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 이야기로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호주를 가는 것에 대한, 해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